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 오늘 아침과 낮 기온 어제보다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구름 뒤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과 찬 공기의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일 정도인데요.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오늘 기온을 큰 폭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더 춥겠으니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2도에서 14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부터 당분간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계획하실 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다음 주부터 더 추워질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 장례식장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달여 만에 시군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런 와중에 포항시 일부 시의원과 고위 공무원까지 12명이 집단으로 제주도 연수에 나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장비품 기자입니다. 영덕 장례식장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포항 모 고등학교에서는 1,2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전수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확진자 2명이 발생하고 전국적인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포항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에는 그 비수도권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 요인으로 전국적 대규모 확산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날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 소속 의원 8명과 의회 사무국장 등 공무원 4명은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2박 3일 동안 제주 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센터, 국제컨벤션센터 등 4곳만 방문하는 여유로운 일정입니다. 국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포항에서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연수는 강행됐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3차 팬데믹 우려까지 정말 이런 상황에서 연수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참 몰염치하고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현상의 그런 어떤 대표적인 현상이 아닌가. 시의회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 대책 등을 세우기 위해 이번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시민들이 외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악화로 포항시 세입도 수백억 원씩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경북 곳곳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코로나 3차 재유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습니다. 영덕 장례식장발 집단 감염에 이어 안동에선 7달 만에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교습소 강사 일가족 4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 감염을 제외하고 안동에서 지난 4월 이후 7달 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정화동에 거주하는 과외 교습소 강사 부부와 10대 자녀들까지 일가족 4명입니다. 이들 가족은 지난 주말 1박 2일로 경기도 성남의 556번 확진자의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어디 갈 때는 조심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 하나 걸리면은 지 가족들 다 걸리는데 그걸 왜 조심을 안 하노? 과외 학생 등 밀접 접촉자 14명과 학생들의 가족, 아파트 주민 등 170여 명은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10대 자녀 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고 부모로부터 홈스쿨링을 받고 있어 파장이 인근 학교로 옮겨지진 않았습니다.
10대 2명이 확진되어 학교 내 전파가 우려되었으나 이들 2명의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자가 학습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한편 어제 0시 기준 추가된 경산 확진자 5명은 청송 가족 모임 N차 감염자로 확인됐고 영덕 장례식장 관련 추가 확진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고 확진자 증가 속도 또한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재유행의 중대 기로에 서 있다는 관측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과 동일 생활권에 있는 영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포항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중점을 두고 집중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또 실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확진자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당분간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상주의 도움을 얻어 포항에 주소를 둔 영덕 제1요양병원 장례식장 방문자 20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장과 관련해 8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영덕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 준하는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오는 27일까지 영덕 야성초등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고령 인구가 많은 영덕읍과 달산면, 지품면의 경로당 운영과 보건소 진료를 중단합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도 오는 25일까지 잠정 중단하고 학원과 교습소,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등에서는 집중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영덕군이 장례식장 방문자 등 접촉자 218명에 대한 검체 조사 결과 8명은 양성, 210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경주 여고를 방문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2016년과 2017년 수능을 앞두고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 지역의 재난 상황과 코로나19에 대비한 시험장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청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과거 지진이 발생한 경주 포항 지역 시험장을 점검해 경미한 보수사항 등은 오는 25일까지 조치를 마무리하고 이외 시험장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점검단을 꾸려 시설을 점검토록 했습니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원전 3호기가 지난주 가동에 들어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납고에서 100개가 넘는 공극, 그러니까 구멍들이 발견되고 내부를 지탱하는 철근이 드러나 안전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번 사고라도 나면 피해 범위가 워낙 넓어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2년 6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한빛 원전 3호기. 발전 시설을 감싸는 경납고 콘크리트에 100개가 넘는 구멍이 발견됐던 곳인데 보수가 끝나 이상이 없다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가동을 결정했습니다. 이 그리스가 만약에 콘크리트 밖에서 누유된 게 발견된다면 뭘 의미합니까? 네, 새어나오는 균열이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경납 용기에 생긴 균열을 이유로 가동 중단을 결정한 미국 사례와 비교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정작 반발하고 나선 건 한빛 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 지역 주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짝퉁 부품 사용, 1호기 수동 정지 사고, 부실수고로 인한 공극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창군, 부안군 주민들의 위험만을 감당하게 왔으며 영광 지역 기초의회와 주민대책위 등은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민들의 사과하는 등의 조건으로 재가동에 합의했는데 차편으로 불과 10분 거리인 고창군과는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겁니다. 고창 아산에 살고 있습니다. 17, 8km 반경에 위치하고 있고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등을 봤었을 때 30km도 강제 대피 명령이 떨어진.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정이지만 재가동 문제는 위원들이 참석해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 안건에 붙여지지도 않아 깊이 있는 찬반 논의가 이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탈핵단체들이 반대 목소리가 빠진 졸속 재가동이라며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120cm에서 20cm 정도밖에 탐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발견되지 못한 구멍들이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일부 구멍에선 윤활유까지 새어나오는 등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데 일부만 땜질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식으론 전체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입니다. 역시 재가동을 극구 반대했던 고창군도 국가기관의 결정이라며 입장문조차 내놓지 못하고 난감한 기색입니다. 한빛 원전 3호기와 쌍둥이인 4호기에서 1.5m 깊이의 구멍이 나와 점검이 이어지고 있고 5호기에선 아예 부실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3호기 재가동을 놓고 논란은 점차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2차 전지와 수소 에너지 관련 뉴스가 유난히 많습니다만 최근에도 관련된 투자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에코프로와 삼성 SDI가 손잡고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을 착공했고 경주에서는 수소 연료 발전 사업 MOU가 체결됐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배터리 양극재 분야에서 국내 최고인 에코프로가 이번에는 삼성 SDI와 합작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가 6대4 비율로 투자한 에코프로 EM이 영일만 4산단에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2025년까지 3,644억 원을 투자해 400여 명의 고용이 기대됩니다. 에코프로 6개 자회사의 포항 투자는 이번이 8번째. 하이니켈계 양극재 제조 분야의 국내 최고 수준인 에코프로는 소재 가공부터 생산, 재활용 분야의 수직 계열화된 시스템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0%대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가 완성되어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양극 소재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포스코 케미칼은 배터리 음극재 공장을, GS건설은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건립하고 있어 2차 전지가 철강 다음으로 포항의 주력 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에 맞춰서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도 내년 5월경에 준공해서 그야말로 2차 전지 산업이 포항의 가장 중요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될 수 있도록. 경주에도 국내 최대인 100메가와트급 수소연료 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맥쿼리 캐피털 코리아가 강동 산업단지에 2024년까지 7,100억 원을 투자키로 한 겁니다. 23만 세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 발전소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고. 마침 강동 산단은 미분양이 많은 데다 포항 울산으로 연결되는 산업도로가 있고 무엇보다 수소 발전 원료인 도시가스와 전기를 판매할 변전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맥쿼리는 우리나라 지하철과 도로 등 SOC에 투자하면서 과도한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받아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호주 투자은행으로 국내 기업과 투자사는 보지 못한 강동 산단 주변의 입지적 가치를 찾아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문화재 가벼운 보수나 유적 주변 정비를 하는 문화재 돌봄 사업이 10년째를 맞았습니다. 방치되어 비지정 문화재 관리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사업 규모가 10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전문성과 지역성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4년 전 규모 5.8의 지진으로 문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주에 전국에서 1,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100여 곳의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기와와 담장이 부서진 한옥 120여 채를 2달 만에 복구했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문화재 돌봄 사업단의 수리 인력입니다. 이듬해 포항 지진과 올해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 복구 현장에서도 행정기관을 대신해 활약했습니다. 정부가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문화재의 가벼운 보수나 유적 주변 정비를 맡기는 문화재 돌봄 사업은 지난 2010년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관리 대상 문화재는 8천여 곳으로 12배, 상시 고용 인력은 700여 명으로 8배, 사업 예산은 294억 원으로 16배나 늘었습니다. 사업 10주년을 맞아 열린 정책 심포지움에서는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지정 문화재까지 효율적으로 돌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우리 문화재청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이 돌봄 사업만큼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본 기획은 없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앞으로 100년, 200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시 고용 인력 가운데 문화재 수리 기능자나 전공자 비율이 54%까지 늘어 전문성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가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점은 전문성 확대의 걸림돌입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은 매우 큰 국가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그런 급여를 현실화시키는 것들이 돌봄사업 발전에 매우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또 유적 주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문 일자리와 일반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고 문화재 때문에 골치 아프다가 아니라 덕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사업입니다. 문화재 돌봄 사업은 이제 문화재 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오천 SRF 비상대책위는 어제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폐기물 매립장 2곳의 증설 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끊임없는 폐기물 매립장 증설 시도는 매립장 인근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대구환경청은 두 업체가 기존 허가대로 매립을 끝내도록 증설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의 이번 집회는 벌써 6번째로 주민들은 여러 차례 폐기물 매립 업체의 증설 전면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는 어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부당해고 원직 복직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도 포스코의 직원 3명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포스코가 잇따른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구름 뒤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구름과 찬 공기의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게 보일 정도인데요.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오늘 기온을 큰 폭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10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더 춥겠으니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7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7도에서 9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2도에서 14도에 머무르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4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는 오늘부터 당분간은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계획하실 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린 뒤에는 다음 주부터 더 추워질 예정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